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나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일까요? 선전포고일까요? 최근 우크라이나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요즘 팩트만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핫한 인공지능,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게 물어 더블 체크하고 반박할 수 없는 출처까지 표기하고 들어갑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한반도는 한민족의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땅이지만 1945년 이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왔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루며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국에 비해 열세하다. 북한은 수량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한국에 뒤진다. 북한은 낡고 고장이 잦은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화와 개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전 투입과 정밀도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의 전투기가 약 900여 대로 추정되었으나 대부분이 1960년대 이전에 생산된 기종이었다. 반면 한국은 수량적으로는 북한보다 적은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북한을 앞선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한국의 전투기가 약 400여 대로 추정되었으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생산된 기종이었다. 한국은 최신화와 혁신을 통해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도의 훈련과 준비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열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없다. 이로 인해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협상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둘째, 북한은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등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북한의 군사비가 GDP의 약 26%에 달했다고 추정되었다. 셋째, 북한은 군사적인 독립성을 과장하고 중국과의 의존성을 숨긴다. 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과 압력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북한이 중국의 요구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다. 둘째, 북한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열악하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격리로 인해 경제가 파탄난 상태이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며 인프라와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의 GDP가 약 35.89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인당 GDP는 약 1,400달러였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기술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글로벌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와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한국의 GDP가 약 2,071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1인당 GDP는 약 4만 달러였다. 북한의 경제적인 열악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무역과 협력이 제한되어 외화 수입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등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북한의 수입이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73% 감소한 수치였다. 둘째, 북한은 군사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투자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다른 산업의 발전을 소홀히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셋째, 북한은 경제개혁과 시장화를 저지하고
계속해서 계획 경제를 유지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이 환율과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자유시장을 단속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셋째, 북한은 사회적으로 한국에 비해 불안정하다. 북한은 김정은의 독재 체제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다. 북한은 정치적인 반대 세력과 사회적인 불만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다. 북한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고투를 가하며 생존권과 행복권을 박탈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정권과 국가보안부의 영향력이 강하며 김정은의 지도력과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 북한은 내부의 분열과 불만이 증가하고 외부의 압력과 제재에 무너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으며 수만 명이 정치범으로 구금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로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다. 한국은 정치적인 다양성과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들에게 복지와 평화를 제공하며 개인의 존엄과 희망을 존중하고 있다. 한국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활발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국은 내부의 안정과 발전이 지속되고 외부의 협력과 친선에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적인 불안정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북한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도적 위기를 야기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으며 난민 문제와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둘째, 북한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잃으며 사회적인 발전과 변화를 저지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이 외국 영화와 음악을 보거나 듣는 것을 반역죄로 간주하고 처벌했다고 보도되었다. 셋째, 북한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가 저하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UN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86만 톤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하루 소비하는 양의 석 달치에 해당한다. 또한 유엔은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100%에 가깝고 에너지 수입도 안정적이다. 한국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외교적으로 한국에 비해 고립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주요 이웃국인 중국과 일본과도 관계가 어렵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도발과 위협을 계속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북한이 최강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기국이라고 선포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와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남북한이 원전전쟁 종식선언에 합의했으며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 선정되었다.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 등의 인도적 지원을 부족하게 받는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유엔이 북한에 대해 3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1억 달러에 불과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북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한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의 도발을 벌였다. 셋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규범과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북한은 세계의 흐름과 동향에 적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북한이 UN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비난했다. 다섯째, 북한은 문화적으로 한국에 비해 퇴보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성화와 개성주의를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단일한 사상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문화산업과 예술활동을 제한하고 검열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문화와 정보에 대해 차단하고 방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북한이 외국 영화와 음악을 보거나 듣는 것을 반역죄로 간주하고 처벌했다고 보도되었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문화의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문화산업과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 한국은 외부의 문화와 정보에 대해 개방하고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북한의 문화적인 퇴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첫째, 북한은 국민들의 창의성과 자기 표현을 억압하고 소모시킨다. 이로 인해 북한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낳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북한의 과학기술 지수가 세계에서 143위로 랭크되었다. 둘째,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방해하고 저해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세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북한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대응을 늦추었다고 비판받았다. 셋째, 북한은 한민족의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잊어버리고 변형시킨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북한이 한글날을 폐지하고 조선문자날로 대체했다. 따라서 위의 이유들로 전시 상황에 북한은 남한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력 차이, 군사력 차이, 국제 정치와 외교, 인프라 및 기술력 차이,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과 내부 응집력의 차이 등이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북한이 남한과의 대결에서 절대적인 열세를 겪게 만드는 요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분단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